지금 그 일본의 아베가 이제 경제 어떤 도발을 해서 예. 우리를 그 경제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데 예. 이 타격을 제일 받으실 분들이 기업가지 않아요, 사업가. 그렇죠. 일본에서 어떤 그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 타격이 클 거다 하는데 우리 파워포르다 김성호 대표님 어떻게 타격이 많이 받고 계십니까 지금? 예, 저희는 이제 그 전기 전자 부품을 25년 정도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의존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일본의 그 소재들을 사용을 해야지만 또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본 부품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한 25년 됐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그 일본 부품에서 좀 그 탈피하는 그런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번은 일본의 그 경제 보복을 당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회의를 많이 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본 부품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를 했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은 가능하다. 우리가 일본 부품을 쓰지 않고도 저희가 만드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그 우리를 뭐 하이트 국가 명단 제의를 하면서 천여 개 분목을 수출을 안 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저는 진짜 일본의 자증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거래라는 거는 한번 거래선이 바뀌면 회복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명분 있게 우리가 일본 부품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 그런 노력을 해서 한 가지 부품이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그 거래선을 회복하는 거 어려워요. 네. 일본 부품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인 동의를 했고 그런 노력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일본 부품에서 좀 바꾸는 대체 부품을 찾는 이런 노력을 한다면 아마 많은 부분의 산업적인 부분이 우리가 일본에서 좀 탈피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그 받을 타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본 부품 의존도가 좀 많긴 많았는데 어쨌든 뭐 국내 부품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이나 중국 부품 그리고 이제 유럽 부품들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일본 의존도에서 탈피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연구소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냈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떤 좋은 제품들 지금 일본이 수출을 금지시키는 이런 제품들을 개발했는데도 그것들을 대기업들이 납품도 안 받고 인정도 안 해줘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대기업들은 항상 가져오던 해방된 후에부터 일본에서 계속 받아왔던 어떤 습관적으로 일본 제품만 써왔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화가 됐다면 그런 근대화 과정이 일본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고 그 고착화된 이 산업 시스템이 이 경제 위기에 저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보거든요. 그 왜곡의 이유가 저는 이 식민 시대 이후로 우리 산업의 근대화 과정들이 너무 고착화됐다. 일본 경제 시스템에. 그래서 우리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너무 일본의 근대화를 따라가는 경제 시스템에 고착되다 보니까 어떤 기득권들의 카르텔이 너무 완고해졌고, 그런 기득권들의 카르텔이, 일본 산업 경제 시스템, 또 자본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민 경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정교하게 대기업 위주, 그다음에 관 위주, 예. 그다음에 서민들의 이렇게 뭐 낙수적인 그런 시스템은 절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산업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오히려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일치 단결해 가지고 이런 산업 경제에 고착화된 산업 구조를 탈출할 수 있는 에어컨 좀 줄여줘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요. 예. 이 아베의 도발이 그렇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예. 우리가 그거를 극복만 하면은 여태까지 그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고칠 수 있는 그렇죠.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네요. 굉장히 산업이 좀 기형적인 산업으로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결과로 뭐 대기업들은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 대기업들도 이제 산업을 체질을 바꾸지 않고는 더 이상 경제 유지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를 이번 기회를 삼아서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엔 대기업의 그 낙수 효과를 보고 이렇게 대기업만 우선 큰 의식이 있는데 이번 기회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경제가 좀 더 대기업 위주가 아닌 예. 균형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된다. 결국 그 중국의 히토류 가지고 중국이 일본을 그때 한번 압박했죠. 그렇죠. 그 후에 지금 일본에서 히토류 수입선이 한 절반은 그 거래선이 다른 데로 옮겨졌다. 예. 그래서 중국이 그때 효과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절반의 거래선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 대표님이 지금 논의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아베 이런 그 경제 도발이 결국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지해 왔던 이런 경제 교조를 탈피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일례만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25년 동안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산업 구조가 왜 이렇게 그 정상적인 경제 어떤 인들이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거에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그 기술 산업 과제들을 많이 해서 산업 육성을 하는데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공고한 카르텔 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 기업 경영을 하기가 어려운 아주 고착화된 그런 거를 제가 체험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대안적인 경제 길을 걸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전기차도 이렇게 생산을 하지만 뭐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기술 지원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술 지원을 협의하면은 항상 보면은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왜곡된 거래 관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곡된 거래 관계를 저는 이제 선택을 안 하고 어떤 자체 연구 개발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 연구 개발을 해도 저희는 이제 어떻든 뭐 지금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기반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우수하거든요. 엔진은 우수하고 상당히 우수합니다. 근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국가의 뭐 지원이라든가 대기업의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어떻든 뭐 그런 기득권들하고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다 보니까 그래 다행히 이제 그런 지원을 좀 거의 못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뭐 저희는 뭐 정부 지원 없고 대기업하고도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상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 대표님 회사 파워프라자에서 일본의 부품을 수입하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아니 저도 이제 지금 조사 중인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금 일본 부품이 썼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고성능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일본보다 더 고성능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예, 일본 부품들이 생각보다 이제 그 기술의 어떤 그 진보가 좀 주춤해졌다 그럴까? 예, 저희가 한 30년 전, 이때는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컸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일본의 부품들보다 더 우수한 세계적인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일본 부품 외에 좀 더 세계적인 부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의외로 일본 부품이 의존도가 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그 전에 그 국내에서도 일본 부품 못지않는 어떤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쓰던데 일본 걸 그냥 써온 예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도 좋은 부품들이 있는데 그걸 납품도 안 받고 써주지 않으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 그런 얘기 드는데 혹시 그걸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이 뭔가 어디에서 손쉽게 일본에서 가져오는데 국내 제품 쓸 필요 있냐. 그렇죠. 그런 거는 혹시 없었습니까? 아니, 일본 제품이 참 우리 한국 기업들이 쓰기에 입맛 좋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일본 제품을 쓰기가 참 편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기술 자료 같은 경우도 일본의 기술 자료를 저희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부품을 많이 썼는데, 물론 이제 중소기업들이 일본 부품을 대체 부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서 그걸 사용하는 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그리고 대기업 거래 관행이 굉장히 가불 관행 속에 있다 보니까 의뢰 입장에서 그 거래가 됐을 때 그 기업들이 존속하기 힘들거든요. 계속 하청하는 그런 관계로 가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 연구 개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대기업들은 외국 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더 쉽게 하는 거고 국내 기업이다 그러면은 좀 이제 싸게 그게 이제 친일 적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똑같은 오히려, 제품인데도 일본 거는 안심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동안에 일제 때부터 일본에 의지해 왔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아닐까. 종속관계죠. 그리고 국내 거는 못 믿어. 예. 저기 아까지 불화소수도 8년 전에 발견했는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믿을 수 없다 해서 안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분이 이 댓글에 동희님이 다뤄줬는데 네. 그 안 쓰고 그 사람이 공장도 못 짓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은연중에 일본 제품은 좋고 예. 국산 제품은 나쁘다는 이게 처음에 그 전에 우리 어릴 때는 일제냐 그거 좋은 거야. 지금도 그런 생각을 나이 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죠. 국산 제품 좀 모자라더라도 네. 좀 그 육성해가지고 네. 그 경쟁력 있게 지원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오히려 이제 그 착취하는 거죠. 네. 중소기업 착취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너무 인가공 회사 수준으로, 인가공 회사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제, 지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수준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으로,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그 일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금방 망할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 부품들 우리 대표님도 이제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 오시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품들을 일본에서 다 막아버리면은 우리나라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다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수고 언론들이. 그런데 지금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그 대표님도 전자업체를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전자 제품이면은 이제 그 일제가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대표님도 그 리스트를 다 체크해 보고 부품들을 체크해 보니까 충분히 우리 국내에서
대체 조달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 심지어는 이제 유럽, 예. 유럽까지 그 거래선을 확보를 하면은 예, 예. 충분히 다 가능하다. 예,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업체 말고 다른 중소 업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럼요. 예. 예. 이게 이제 어떻든 그 부품 소재 부품들이 굉장히 이제 정보적인 어떤 그런 뭐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예. 정보가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부품 정보가 취약했습니다. 예. 뭐 데이터북 하나 받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이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대체 부품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은 뭐 이제 인터넷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게 저는 가능하다 보고요. 예.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부품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 정보, 부품 정보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필요로 하는 부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대체 국가들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수구 언론들이 뭐 국민과 정부를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서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수구 언론들이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굉장히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미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저는 이제 크게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민지 시대 이후의 근대화 과정 자체가 예. 왜곡된 예. 산업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서 덕분에 이제 대기업들은 많이 성장을 했죠. 예, 예.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굉장히 대기업화돼 있습니다. 대기업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일본의 이 정도의 어떤 뭐 부품을 규제한다 해서 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예.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이번 기회에 저는 이제 뭐 대기업의 시스템을 뭐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런 그 구조 산업적인 구조를 바꿔야지만 대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산업 구조를 바꾸는 기회로 삼자는 게 제 어떤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 예. 경제 침략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다는 얘기죠. 이게 기회다. 네, 네. 그러면 중소기업 보시는 우리 김정우 대표님은 전기자동차 부분에 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중에서는 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 기업인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한번 좀 기업인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 우수한 국민들을 저는 너무 이제 뭐랄까요, 저는 이런 표현을 방송에 되는데 네. 약간 좀비화 시킨다. 예, 이런 과학자들,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어떤 과제도 보면은 성과 위주의 과제라서 예. 어떤 연구원들을 연구를 시키는 과제가 아니라 예. 진짜 뭐 성과만 내면은 되는 그런 과제로 되다 보니까 그 훌륭한 연구원들이 진짜 인생을 바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진짜 그 성과 위주의 연구만 하는데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젊은 연구원들을 진짜 연구를 할 수 있는 좀 그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래전에도 말을 했던 건데 기업들한테 이 과제라든가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저는 벌들에게 설탕물 먹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벌들은 가서 진짜 꿀을 로얄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꽃에 가서 꽃가루를 갖고 와야 되는데 예. 그냥 설탕물을 먹이면은 그 벌들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과도한 기업 지원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이 오히려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좀비 기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효과를 나타낸다 이거죠. 예, 지금도 많은 과제들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눈먼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과제는. 예.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그 돈뿐만 아니라 그 인력들. 거기에 들어간 인력들도 이렇게 좀비화 되는 거죠. 인력들도. 성과만 지금 이제 일본의 저런 그 경제 도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체질 개선을 하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했거든요. 지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눈먼 돈 같은 지원이 아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지원들은 더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지원받는 사람들은 계속 지원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지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그 성과가 없었다면 과감하게 그런 분들은 지원을 줄이고 진짜 뭡니까 국가를 위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위해서만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바꿨으면 하여튼 그 지금 기업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일본의 저 경제 도발 저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이제 뭔가 애국심을 좀 발휘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똘똘 뭉쳐서 아까 정부에서 지원도 받아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부품도 일본 아닌 다른 데 걸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우리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이 우리 경제 도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기업인으로서는 왜 했는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좀 이거 어처구니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이 한국을 이용을 해서 지금 경제 위기, 일본의 경제 위기를 좀 돌파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북미가 지금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이 지금 남한과 북한 간의 이 긴장이 좀 완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좀 이런 무역 규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이분들의 좀 정치적인 전략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베 그렇습니다. 몰락 자충수입니다. 자충수를 뒀다. 기업은 입장에서도 지금 자충수를 뒀다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둥절하고. 과연 일본 일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이 저렇게 되면 대한민국 망하지 않나 하는데 우리 봤지 않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의 선두주자이신 파워풀라 김성호 대표는 문제없다. 오히려 체질 개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같은 사람 기업 안 해봐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번에 아베가 실수했다. 아베는 몰락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이 사태를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친일 경제 적폐도 이번에 맞습니다. 우리가 탈피를 하자. 어떻게 거기 친일 경제 적폐가 뭐냐? 은연중에 머릿속에 일제만 믿고 일본 부품만 가져다 쓴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로 돌리든 국내 중소기업들한테 개발을 시켜서 그걸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반성해야 되는 게 그동안에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이 산업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카르텔이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반성하고 우리가 여기서 탈피할 수 있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